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반박인 정청래입니다. 출마 자격이 없다 알겠고요. 한겨레 승부수죠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에서 제일 잘 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네, 대담했어요. 그 대담한 승부수예요. 네, 김보혁 나를 기자께, 고소하라거든요. 김보혁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사저널에서 23만 달러 수수료를 발표했을 때 언론 중재위만 제소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사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오늘 또다시 반기문 총장에게 반격을 가한 거예요. 나를 고소하라. 한겨레를 고소하라. 고소를 하면 검찰이 실제로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게 되는데 왜 고소를 안 하냐. 이거는 한겨레의 역사의 기립인 날. 그리고 이 한 건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한 3% 정도 기여를 하는 걸로. 저는 매우 훌륭한 기사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를 고소하라. 이렇게 제가 오늘 과감하게 또 한겨레를 이거 지지원했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기사였어요. 네, 비슷한 굉장히. 얘기들이 이전에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등장한다. 이거는 시사저널이 첫 보도를 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야기가 이번 국면에서는 첫 보도를 했는데 이제 후속 보도 있다 흐지부지 됐죠. 근데 이제 한겨레가 이걸 다시 들고 저는 신문 기사에서요. 기사를 써놓고 우리를 고소하라. 이렇게 본문 기사에 쓴 기사는 처음 봤어요. 이건 마치 정청래가 박지원 나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하는 것을 좀 살짝 따라야지 않나. 다음. 그 제가요 드디어 박지원 대표와의 대결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드디어 박지원 대표한테 고소당했습니다. 1패가 될지도 몰라. 아니 이건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전에서 제가 이겼다는 거죠. 얼마나 못 견뎠으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제목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명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그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트윗 공격 계속했잖아요. 그것에 6개를 문제 삼았어요. 이제 그런 거죠. 김무성 등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마치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래서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은 그것은 정권 연장이다.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대규모 민변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성 간첩 사건 있잖아요. 그 무죄로 이끌었던 그 무패 신화의 김용민 변호사를 제가 전화로 구두로 대표 변호사로 임명한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좀 다른데. 귀찮아 죽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이미 보냈어요. 본인이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으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걸 고소한 겁니다. 당의 이름으로. 그래서 박지원 씨는 일단 보냈기 때문에 새롭게 마크맨을 제가 맡았는데 그게 반기문입니다. 아니, 재밌는 거 또 하나 나왔네. 이건 이제 오늘 최신 버전인데요. 아까 김청수 한 거에 국회에 대한 빠진. 경례를 하면서. 아니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 어떻게 목례도 했냐면 하네. 이렇게 했어요. 국회에 대하여 경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례를 한 거예요. 네. 반기문 총장이 아까 김총수가요. 그 태주잔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총수도 아까 해설을 약간 잘못한 겁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보통 설날 명절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집안에서. 그때는 이걸 마십니다. 음복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산소에 가서 따라 놓는 거는요. 마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집안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가 한 동네.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마을마다 또 다르다고 했어요. 마을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민석학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보통 그럴 수도 뿌려드리는데 있다. 네.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마을마다 제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례에 따랐다. 이 제례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어이 제자잖아요. 다시 제자를 썼어. 해명 자료에. 그것을 한 번 썼으면 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 연속 다시 제자를 쓴 거야. 거기 문재인 스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좋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가서 예를 갖춰라. 제례하라, 제례. 아니, 오늘은 또 광주에 가서 충무공의 도시라고. 그리고 그 턱바지 있잖아요. 네, 턱바지. 턱바지를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턱바지는 환자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면 안 돼. 저 뭐냐면 오른발을 올리고 왼쪽을 구두끈을 묶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게. 근데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부산 지역의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저를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신부님이 찍은 거예요? 그 신부님들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MBN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꼴찌입니다. 8.2%. 1등은 정의. 35%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반기문 총장은 안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기문은 실제로 제가 예언합니다. 출마할 가능성 50%,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50%. 어차피 반반 인생. 그래서 저는 출마를 못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유관순 사진은 왜요? 지금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자 그랬는데 드디어 바른정당도 처음에 찬성했다가 새누리랑 함께 반대하고 있는데 유관순 누나가 1902년 2월 16일생입니다. 3.1운동 당시 만 17세예요. 그럼 유관순 누나한테도 선거권 주지 말자는 거냐라고 아주 명징한 논리를 제가 이렇게 제공했더니 의원님이에요, 이거? 정례당이네, 정례당.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청래당 드디어 5,000명이 돌파가 돼서 5,000명 돌파 기념 전국 대번개를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바로 이곳 파파이스 벙커원에서 하는데요. 청래당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번 촛불혁명의 혁명지휘부다. 그리고 내가 혁명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동계 산악훈련 저 혼자 갔어요. 살아걸려 혼자. 혼자. 잘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청래당 총재 집무실이에요, 집무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청래당 총재로서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이제 혁명 상황, 촛불 광장 이럴 때 갈 때는 이제 정계발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추진우 나오고요. 김총수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SNS 전략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우리는 대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혁명 공약을 혁명의 행동 지침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신분을 신원 조회를 하고 청래당 입당 당원증이 있는 분만 입장을 시키는 걸로 100명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의 세 번째 계보 정치인 정치원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가까이 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응?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서 본.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예, 깔끔합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것. 근데 지금 안 나오네. 예. 그 양반이 검찰총장 하다가 이제 나와서 예. 한 1년 가까이 놀고 법무부 장관을 들어갔는데 예. 그분 집이 2층이에요. 예. 아침에 안방에서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나 다녀오리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럼 계단 딱 올라가지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출근하는 거죠. 예. 그리고 2층에 못 오게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빈틈은 안 보이고 아주 외면적으로는 퍼펙트하게 깔끔한 그런 일처리가 양반이죠. 깔끔하다. 예. 근데 속은 거시기한 그런 부입니다. 속은 거시기 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표리부동. 어떤 의미에서 부동하죠? 말씀을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데 생각은 안 거룩해요? 좀 더 덜이하죠. 예. 덜이하다. 예.
그걸 혹시 직접 느끼신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좀, 예. 예를 들면요. 뭐 가장 비근한 얘가 나한테 알아봐라고 시켜서 문건을 만들어 줬더니 예. 거기서 문제된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게 정윤의 문건이야.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3인방하고 요약하면. 십상시하고 다 적시를 다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저 사람들이 문제니까 네가 좀 알아봐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예. 자기 잘린다고 네. 알아봐라. 네. 그때 얘들이 그러더라. 예. 라고 보고를 했더니 보고 했더니 그걸 걔들한테 줘버렸어. 걔들한테 줘버린 이유는 권력의 힘의 균형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 고기가 더 세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킨 일을 수행한 사람을 자기가 살려고 잘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지금 행복하잖아요. 땡큐. 둘이 밥 먹을 기회겠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안 잘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뭐 특검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겠지 지금. 청문회 나가고. 청문회 나와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계셨겠죠 아마도. 근데 뭐 성격이 급해서 있는 대로 또 다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실제 그 문고리 3인방의 힘이 비서실장보다 셌다는 거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급한 보고거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려고 해도 예. 볼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도? 정우성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당일날 잡힐 때는 별로 없고 되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내가 무슨 보고서를 드렸어. 예. 알았어. 내가 보고 드릴게.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예. 했는데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불러. 조비서관. 요거 요래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이거 어제 보고 못했구나. 내가 말이야 오늘 이거 보고를 좀 하려는데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예, 빨리 바꿔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이고 참 이분도 급한 거를 그때그때 보고를 못 하시니까 참 모양 빠진다 싶은 생각은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됐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보고가. 갔다 왔다. 보고 드렸다. 3인방이 약속을 잡아줬어요. 주로 정호성이 하죠. 또 우리 그 주중대사 김장수 예. 안보실장 그분 같으면 나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도저히 대면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자기는 관저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만요 해가지고 옆자리에 탄대. 그래서 관저 가는 거 한 5분 정도 그때 이제 막 털어가지고 복을 마치고 난 그런 식으로라도 한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문고리 3인방이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뒤에는 최순실이 있다는 거를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알고는 있었나요? 대부분 모르고 실제로.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민정 쪽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어렴풋이 존재를 감지하는 그러니까 1, 2 부속실 부속실은 당연히 알 거고. 예. 알고 그다음에 연설기록비서관실은 조금 알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고는 민정 중에서 우리 방의 일부.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는 우리가 있으니까. 비서실장은요? 모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만한 뭐 근거 있는 정황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 존재를 뭐 어렴풋이나 혹은 뭐 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았는데 그분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하긴. 예. 그게 최태민 시절부터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즘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모릅니다. 2002년인가 3년인가 박 대통령 권한 정직께서 그 독일을 갈 때 그때 김기춘, 이정현 등이 그때 수행을 해가지고 갔다고 그러죠. 거기까지 팩트고. 예. 그리고 그때 최순실하고 예.
정윤회도 같이 갔다. 독일에 같이 갔다고 하죠. 예,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에는 알았냐 몰랐냐. 글쎄 중정에 있었기 때문에 네. 김재규가 그거 가지고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저 최태민 리포터가 예, 모를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하긴 그러네요. 중정에 있었으니까 네.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호실에서 초창기에 요즘 말하는 그 보안소님 네. 그거 제동을 걸다가 막 날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럼 뭐 나도 다 듣고 하는데 비서실장한테 보고했겠죠. 당연히. 예. 네. 그런데 이 우병우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현재 특검에서조차. 네네. 우병우는 왜 아직 건들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어떤 사람이고 겪어봤더니 특검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질문 하나 추가합니다. 둘이 친했습니까? 아니 뭐 친할 수가 없고 네. 어떤 사람이에요? 우병우가 검사장 승진되기 위해서 검증이 올라왔죠 저한테. 네. 그거 제가 잘랐어요. 왜 자르셨어요 그때? 응? 왜? 선천적 4가지 결핍증이기 때문에 네 가지 사가지 결핍증이요. 예. 그거가 본인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세요? 아니면 그 검찰청 내부 검찰 내부에서의 대체적인 아니 뭐 판단이에요? 검찰 내부에서 4가지 없다는 건 다 아는 일인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성정이 그런 거고 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노 대통령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 네. 굉장히 좀 각계표를 걷고 있는 사람인데 또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를 굳이 시켜서 정무적인 부담을 대통령이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4가지가 없다. 예. 네 가지가 얼마나 없길래 없다고 그래요? 무슨 검찰 내에서 도는 유명한 일화 같은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선배는 좀 그런데 그거 말고는 좀 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아 저렴해. 저렴해.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 그 SNS를 가끔 항상 보진 않아요. 화제갈 때 보는데 이 감각이 되게 젊어요. 굉장히 감각이 젊고 20대 정도의 인터넷 그 뭐랄까요 적응력이다. 엄청나게 게시판을 많이 보고 할 일이 없나 보다. 언어 습득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다. 고 커뮤니티마다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흡수해 자기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일베들이 자꾸 날 공격하니까 네.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고 이제 그 말로 같이 하는 거죠. 하여튼 뭐랄까 굉장히 저렴하다. 노래도 옛날 노래는 몰라. 예. 그 감각으로 볼 때 우영우 전 민정수석이 야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례였어.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병우가 예. 중수부에서 예. 아마 윤석열 지금 수사팀장. 수사팀장을 예. 밑에 데리고 있었어요. 기수가 우병우는 19기, 윤석열은 23기. 나이는 윤석열 학번은 팀장이고. 윤석열이 네. 79, 네. 우병우가 84. 84.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네요. 예. 근데 한 번도 선배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아마 윤석열은 꼬박꼬박, 뭐, 누구님, 존댓말로. 그렇게, 사석에서도 뭐, 사석이건 학교 공식, 5년 선배인데 뭐, 1절. 저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보자. 5년 선배가? 5년 선배인데, 고시는 4년 후배죠. 예. 물론 서결이 형이 뭐 시험 늦게 된 건 자랑은 아니야. 그렇지만 칼같이 고시 기수로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매사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쵸. 누구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 저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나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던 그런 사람으로 좀 뭐. 그러면 우병우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특검이 성공한 수사를 하려면 예. 지금 이재용 예.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네. 요 3명은 필수적으로
입고를 시켜야 될 겁니다. 아니, 김기춘까지는 의지도 있고 진행도 많이 돼서 거의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우병우는 뭐 수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말도 없고 뭘로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겠고 얼마나 진척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 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예, 예.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도 예상 못했을 이 블랙리스트로 몰아가서 잡았잖아요.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었던 가족 관련된 횡령 이거 얼마 안 돼요. 그거 나와봐야 벌금 얼마지. 그건 잡범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구속영장을 칠 정도의 사안이 뭐가 있느냐. 아니, 우선 저 세월호 사건을 광주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 검사장이 퇴임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대구 메일에. 있죠. 예. 거기 보면 뭐 대충의 얘기가 나옵니다. 수사 방해를 했다. 네. 해경 압수수색 들어갈 때도 네, 방해했고. 어쨌거나 해경 책임을 묻는 건 못하겠어요. 1, 2, 3정 경정도 예. 구속수사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를 방해했죠. 기본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구속이 돼요? 그리고 아마 저 국정원 네. 국정원에서 그 추모국장, 네. 최순실 측근이라고 하는 추모국장. 네. 추모국장을 통해 가지고 바이패스해서 별도로 보고받고 네, 그렇게 한 거는 있을 겁니다.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네. 국정. 근데 이제 그때 그 보고받은 것들이 혹은 지시 내린 것들이 상당히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정보가 없으시군요. 아니, 안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물어보는데 네. 뭐 그건 특검이 윤석열 수사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장군이죠, 그냥. 예. 장군 스타일. 뭐 저 주윤발 같은 그런 예. 장비에 가깝지 않습니까? 장비? 주윤발 그 성냥 하나 주윤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죽으면 할 수 없지만 난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기백 같은 게 있는 분이죠. 예. 뭐 이건 뭐 죽는다고 봐야지. 말이 그래요. 죽는다고 봐야지 하면서 글로 가버리는. 아싸란 양반이네요 실제. 예. 자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래당 총재 집무실이에요, 집무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청래당 총재로서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고 이제 혁명 상황, 촛불 광장 이럴 때 갈 때는 이제 정계발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주진우 나오고요. 김총수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SNS 전략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우리는 대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혁명 공약을 혁명의 행동 지침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신분을 신원조회를 하고 청래당 입당 당원증이 있는 분만 입장을 시키는 걸로 100명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의 세 번째 계보 정치인 조홍천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가까이 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응?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서 본.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예, 깔끔합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것. 그런데 지금 안 나오네. 네. 그 양반이 검찰총장 하다가 이제 나와서 예. 한 1년 가까이 놀고 법무부 장관을 들어갔는데 예. 그분 집이 2층이에요. 예. 아침에 안방에서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나 다녀오리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럼 계단 딱 올라가지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출근하는 거죠. 예. 그리고 2층에 못 오게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빈틈은 안 보이고 아주 외면적으로는 퍼펙트하게 깔끔한 그런 처리가 양반이죠. 깔끔하다. 예. 근데 속은 거시기한 그런 부입니다. 속은 거시기 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표리부동. 어떤 의미에서 부동하죠? 말씀을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데 생각은
안 거룩해요? 좀 덜이 하죠. 예. 덜이하다. 예. 그걸 혹시 직접 느끼신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좀, 예. 예를 들면요. 뭐 가장 비근한 얘가 나한테 알아봐라고 시켜서 문구를 만들어 줬더니 예. 거기서 문제된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게 정윤의 문건이야. 거기서 이제 간단히 3인방하고 요약하면- 십상시하고 다 적시를 다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저 사람들이 문제니까 네가 좀 알아봐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예. 자기 잘린다고 네. 알아봐라. 네. 그때 얘들이 그러더라. 예. 라고 보고를 했더니 보고 했더니 그걸 걔들한테 줘버렸어. 걔들한테 줘버린 이유는 권력의 힘의 균형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 고기가 더 세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킨 일을 수행한 사람을 자기가 살려고 잘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지금 행복하잖아요. 땡큐. 둘이 밥 먹을 기회겠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안 잘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뭐 특검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했지 지금. 청문회 나가고. 청문회 나와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계셨겠죠 아마도. 근데 뭐 성격이 급해서 있는 대로 또 다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실제 그 문고리 3인방의 힘이 비서실장보다 셌다는 거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급한 보고거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려고 해도 예. 볼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도 정우성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고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 우병우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현재 특검에서조차. 네네. 우병우는 왜 아직 건들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어떤 사람이고 겪어봤더니 특검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질문 하나 추가합니다. 둘이 친했습니까? 아니 뭐 친할 수가 없고 네. 어떤 사람이에요? 우병우 검사장 승진되기 위해서 검증이 올라왔죠 저한테. 네. 그 제가 잘랐어요. 왜 자르셨어요 그때? 응? 왜? 선천적 4가지 결핍증이기 때문에 네 가지 사가지 결핍증이요. 예. 그거가 본인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세요? 아니면 그 검찰 내부에서의 대체적인 아니 뭐 판단이세요? 검찰 내부에서 4가지 없다는 건 다 아는 일인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성정이 그런 거고 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노 대통령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 굉장히 좀 각개표를 걷고 있는 사람인데 또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를 굳이 시켜서 정무적인 부담을 대통령이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4가지가 없다. 예. 네 가지가 얼마나 없길래 없다고 그래요? 무슨 검찰 내에서 도는 유명한 일화 같은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선배는 좀 하는데 그거 말고는 좀 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아 저렴해. 저렴해.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 그 SNS를 가끔 항상 보진 않아요. 화제갈 때 보는데 이 감각이 되게 젊어요. 굉장히 감각이 젊고 20대 정도의 인터넷 그 뭐랄까요 적응력이다. 엄청나게 게시판을 많이 보고 할 일이 없나 보다. 언어 습득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다. 고 커뮤니티마다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흡수해 자기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일베들이 자꾸 날 공격하니까 네.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고 이제 그 말로 같이 하는 거죠. 하여튼 뭐랄까 굉장히 저렴하다. 노래도 옛날 노래는 몰라. 예. 그 감각으로 볼 때 우영우 전 민정수석이 야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례였어.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병우가 예. 중수부에서 예. 아마 윤석열 지금 수사팀장. 수사팀장을 예. 밑에 데리고 있었어요. 기수가 우병우는 19기, 윤석열은 23기. 나이는 윤석열 학번은 팀장이고. 윤석열이 79, 네. 우병우가 84.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네요. 예. 근데 한 번도 선배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아마 윤석열은 꼬박꼬박 뭐 누구님 존댓말로 그렇게 사석에서도 뭐 사석이건 학교 5년 선배인데 뭐 1절 저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보자 5년 선배가 5년 선배인데 고시는 4년 후배죠. 네. 물론 서결이 형이 뭐 시험 늦게 된 건 자랑은 아니야. 그렇지만 칼같이 고시 기수로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매사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에 대여 경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례를 한 거예요. 네. 반기문 총장이 아까 김총수가요 그 태주짠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총수도 아까 해설을 약간 잘못한 겁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보통 설날 명절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집안에서. 그때는 이걸 마십니다. 음복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산소에 가서 따라 놓는 거는요. 마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집안마다 다를 수도 있죠. 아 근데 제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가 한 동네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마을마다 또 다르다고 했어요. 아 마을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민석학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보통 그럴 수도 부려드리는데 있다. 예.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마을마다 제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례에 따랐다. 이 제례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어이 제자잖아요. 다시 제자를 썼어. 해명 자료에. 그것을 한 번 썼으면 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2번 연속 다시 제자를 쓴 거야. 거기 문재인 스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좋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가서 예를 갖춰라. 제례하라 제례. 아니 오늘은 또 광주에 가서 충무공의 도시라고. 그리고 그 턱바지 있잖아요. 네, 턱바지. 턱바지를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턱바지는 환자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면 안 돼. 저 뭐냐면 오른발을 올리고 왼쪽을 구두끈을 묶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게. 의원님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부산 지역의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저를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신부님 찍은 거예요? 그 신부님들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MBN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꼴찌입니다. 8.2%. 1등은 정의. 35%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반기문 총장은 안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기문은 실제로 제가 예언합니다. 출마할 가능성 50%,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50%. 어차피 반반 인생. 그래서 저는 출마를 못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유관순 사진은 왜요? 지금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자 그랬는데 드디어 바른정당도 처음에 찬성했다가 새누리랑 함께 반대하고 있는데 유관순 누나가 1902년 2월 16일생입니다. 3.1운동 당시 만 17세예요. 그럼 유관순 누나한테도 선거권 주지 말자는 거냐라고 아주 명징한 논리를 제가 이렇게 제공했더니 의원님이에요 이거? 정례당이네 정례당.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청래당 드디어 5,000명이 돌파가 돼서 5,000명 돌파 기념 전국 대번개를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바로 이곳 파파이스 벙커원에서 하는데요. 청래당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번 촛불혁명의 혁명 지휘부다. 그리고 내가 혁명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동계 산악훈련 저 혼자 갔어요. 살아걸려 혼자. 혼자. 잘했고요. 네. 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반박인 정청래입니다. 출마당이 없다 알겠고요. 한겨레 승부수죠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에서 제일 잘 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네, 대담했어요. 그 대담한
승부수예요. 네, 김보혁 나를 기자께, 고소하라거든요. 김보혁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사저널에서 23만 달러 수수료를 발표했을 때 언론 중재위만 제소했습니다.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사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오늘 또다시 반기문 총장에게 반격을 가한 거예요. 나를 고소하라. 한겨레를 고소하라. 고소를 하면 검찰이 실제로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게 되는데 왜 고소를 안 하냐. 이거는 한겨레의 역사의 길이 빛 날. 그리고 이 한 건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한 3% 정도 기여를 하는 걸로. 저는 매우 훌륭한 기사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를 고소하라. 이렇게 제가 오늘 과감하게 또 한겨레를 이거 지지용을 굉장히 대담한 기사였어요. 네, 비슷한 굉장히. 얘기들이 이전에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등장한다. 이거는 시사저널이 첫 보도를 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얘기가 이번 국면에서는 첫 보도를 했는데, 이제 후속 보도 있다가 흐지부지 됐죠. 근데 이제 한겨레가 이걸 다시 들고 저는 들어온 신문 기사에서요. 기사를 써놓고 우리를 고소하라. 이렇게 본문 기사에 쓴 기사는 처음 봤어요. 이건 마치 정청래가 박지원 나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하는 것을 좀 살짝 자, 따라야 다음. 되잖아요. 그 제가요 드디어 박지원 대표와의 대결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드디어 박지원 대표한테 고소당했습니다. 1패가 될지도 몰라. 이건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전에서 제가 이겼다는 거죠. 얼마나 못 견뎠으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제목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죄명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그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트윗 공격 계속했잖아요. 그것에 6개를 문제 삼았어요. 이제 그런 거죠. 김무성 등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마치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래서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은 그것은 정권 연장이다.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대규모 민변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성 간첩 사건 있잖아요. 그 무죄로 이끌었던 그 무패 신화의 김용민 변호사를 제가 전화로 구두로 대표 변호사로 임명한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좀 다른데. 귀찮아 죽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이미 보냈어요. 본인이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으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걸 고소한 겁니다. 당의 이름으로. 그래서 박지원 씨는 일단 보냈기 때문에 새롭게 마크맨을 제가 맡았는데 그게 반기문입니다. 아니, 재밌는 거 또 하나 나왔네. 이건 이제 오늘 최신 버전인데요. 아까 김충수 한 거에 국회에 빠진.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아니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 어떻게 목례도 했냐면 하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일날 잡힐 때는 별로 없고 되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내가 무슨 보고서를 드렸어. 네. 알았어. 내가 보고 드릴게.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네. 했는데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불러. 초비서관. 요거 요래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이거 어제 보고 못했구나. 내가 말이야 오늘 이거 보고를 좀 하려는데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예, 빨리 바꿔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이고 참 이분도 급한 거를 그때 보고를 못 하시니까 참 모양 빠진다 싶은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됐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보고가. 갔다 왔다. 보고 드렸다. 3인방이 약속을 잡아줬어요. 주로 정호성이 하죠. 또 우리 그 주중대사 김장수 예. 안보실장 그분 같으면 나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도저히 대면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자기는 관저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만요 해가지고 옆자리에 탄대. 그래서 관저 가는 거 한 5분 정도 그때 이제 막 털어가지고 보고를 마치고
난 그런 식으로라도 한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문고리 3인방이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뒤에는 최순실이 있다는 거를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알고는 있었나요? 대부분 모르고 실제로.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민정 쪽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어렴풋이 존재를 감지하는 그러니까 1, 2 부속실 부속실은 당연히 알게고. 예. 알고 그다음에 연설기록비서관실은 조금 알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고는 민정 중에서 우리 방의 일부.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는 우리가 있으니까 비서실장은요? 모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만한 근거 있는 정황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 네. 존재를 어렴풋이나 혹은 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았는데 네. 그분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하긴. 예. 그게 최태민 시절부터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즘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모릅니다. 2002년인가 3년인가 박 대통령 권한 정직께서 그 독일을 갈 때 그때 김기춘, 이정현 등이 그때 수행을 해가지고 갔다고 예. 그러죠. 거기까지 팩트고. 예. 그리고 그때 최순실하고 예. 정연회도 같이 갔다. 독일에 같이 갔다고 하죠.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에는 알았냐 몰랐냐. 글쎄 중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 김재규가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저 최태민 리포터가. 예, 모를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하긴 그러네요. 중정에 있었으니까. 네.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 경호실에서 초창기에 요즘 말하는 그 보안소님 예. 그거 제동을 걸다가 막 날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나도 다 듣고 하는데 비서실장한테